자, 세 번째, 이제 평형 상태도입니다. 첫 번째, 분율 표시법인데요. 이성분계에서 그 농도 또는 뭐 분율 표시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기준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쫙 걷을 때, 그때 요때 이제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되는, 수직으로 그럴 때 되는 요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P점이다 그러면 결국은 요 X 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퍼센트인데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00%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더하면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EC에서 탄소가 예를 들어서 뭐 0.8%가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철이란 얘기죠. 이것처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00%가 된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P를 그래서 요 P점에서 그러면 결국은 P점에서 AP가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Y가 해당되는 거죠. Y 여기서 여기까지 Y에 해당되는, 그래서 Y 퍼센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요 P에 해당되는 거 이건 전 X의 길이기 때문에 X 퍼센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럼 결국은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다시 이렇게 놓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금속이라고 하고 여기가 B 금속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성분이다. 그러면 요 성분일 때, 그러면 이 성분일 때 A의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 이게요. A의 퍼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A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X 퍼센트입니다. 그럼 B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B의 퍼센트예요. 이게 B의 퍼센트. 그럼 결국 어떻게 따지죠? 반대로 따지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렛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반대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점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A죠, A.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가 하나도 없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 그래요. 요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 경우, 자, 이제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끄고 해볼까요? 여기라고 할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이게 B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퍼센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거꾸로 따지는 겁니다. 거꾸로 따지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농도 표시할 때 용적 퍼센트, 중량 퍼센트, 원자 퍼센트 등은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중량 퍼센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원계고요. 그 다음에 삼성분계, 성분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이제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깁스의 방법이 있고 루즈붐의 방법이 있거든요. 깁스의 방법하고 루즈붐의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근데 예를 들어서 깁스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조성, 여기가 B합금, C합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P 부분에 그 A가 몇 프로 되는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이제 P 부분이 나오면 여기서 A에서 이쪽으로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수직선을 근 상태에서 요 P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반드시 긋습니다. 반드시 그으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A의 양이 돼요. A의 퍼센트가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역시 수직선 걷을 때 요거하고 평행이 되게 반타게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퍼센트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거에 평행하게 이렇게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 거, 요것이 이제 C의 퍼센트가 되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깁스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루즈붐의 방법은요 약간 틀립니다. 루즈붐의 방법은 아까 이건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걷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양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거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양이고, 그 다음 B의 양은 요거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거에 평행하게 이렇게 걷을 때 이제 여기가 C의 양이 되고 여기가 B의 양이 되고 여기가 A의 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나 요거나 해보면요,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100%가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 개를 다 합치면 100%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따지는 방법이 좀 틀리다는 거라. 그래서 루즈멤버 방법이 좀 따지기가 일단은 요 뭐 삼각형에서 계산하기가 편한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깁스 방법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깁스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깁스 방법은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요거서 이렇게 평행선을 거서 이렇게 다시 가서 여기서 요만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비율이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무게비라는 게 있고 원자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게비는 두 개의 금속을 할 때, 두 개의 금속을 예를 들어서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이라는 금속하고 N이라는 금속을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러면 M이 차지하는 무게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금속이 차지하는 거는 요건 이제 A 금속은 이렇게 되고 B 금속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두 개를 합치면 결국은 전체가 100%가 온 거고요. 원자비는 이제 그거를 성분의 원자의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무게의 비율이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무게비는 성분 금속의 무게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원자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자 개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Fe3C를 갖고 한번 봅시다. 여기 꼭 집어 어드바이스 보면은 Fe3C의 무게비하고 원자비가 있는데요. 원자비는 Fe3C니까는 Fe가 원자가 3개죠. Fe 원자 3개, C 원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따지기가 간단하죠. 그래서 전체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Fe 3개, C 하나 1개니까 3대 1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4개 중에서 Fe가 3개. 그러니까 4분의 3이 있는 거니까 75%가 Fe이고, 그 다음에 1개가 4분의 1이 C의 원자비죠. 이게 원자비인데, 근데 이제 원자마다 원자량이 틀리죠. 원자량이 틀리니까 그 원자량, 즉 무게죠. 그게 이제 바로 무게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무게비는 따지려면 원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E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56, C는 12거든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FE 같은 경우는 원자가 3개 있으니까 56에다 곱하기 3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6, 요게 FE고, 그 다음에 C는 하나니까 그냥 1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F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면 얘는 FE의 무게비는 93.3%, C의 무게비는 6.6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FE3C가 최대 6.67%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원자비는 75%에 25%인데 무게비를 치면은 93.3%대 6.67%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합금의 자, 상태. 자, 이원합금은 두 종류의 합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금속 또는 비금속이 혼합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적 기계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두 금속을 특별하게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원합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이원합금에서 그 상태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두 종류의 금속이 미세한 결정으로 결합된 경우가 있고, 또는 원자 상태에서 한쪽으로 고용체로 들어가 있는 고용 형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금속과는 화합물 형태로, 이제 이것이 아까 FE3C 같은 경우, 이건 일정 비율로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고용체란 얘기는 완전히 한쪽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금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합금을 만들 때는 융점이 높은 걸 먼저 용해하고, 그 다음에 낮은 걸 그 다음에 용해한 다음에 시킨다는 거죠. 이때 이제는 합금의 형성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친화력이 크다. 그래서 원자 간의 친화력이 클 때는 대부분 화합물로 만드는 거죠. 화합물로.
이것이 만약 친화력이 그렇지 않다, 크질 않다, 그럴 때는 전 고용체로 갑니다. 고용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더 약하다, 더 약할 때는 전 혼합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혼합물, 요 형태, 요 형태가 바로 이제 혼합물이거든요. 얘가 혼합물. 그러면 전 혼합물 형태는 일종의 이제 저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걸 한번 따져볼까요? 모래하고 설탕을 한번 따져볼게요. 모래하고 설탕이 두 개가 섞여 있으면 구분이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하고 소금을 따져볼게요. 물하고 소금을 따져보면 또는 뭐 물하고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완전히 녹아 들어갔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용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화력이 클 때는 화합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화합물이면은 두 개가 합쳐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 Na하고 Cl이 합쳐서 소금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금속도 Fe하고 C하고 합쳐서 Fe3C라는 다른 화합물을 만들죠. 그래서 친화력이 크면 화합물을 만들고, 친화력이 점점 작아지면은 이제 고용체를 만들다가 더 약해지면은 이제 혼합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금의 조직 상태상에서 바로 화합물, 고용체, 그 다음에 혼합물 세 가지, 아까 이게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을 이렇게 용이할 때 그 금속이 용매 금속보다, 그러면 전 단단하거나 또는 뭐 연하거나를 불문하고, 용매 금속의 경도와 강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금속의 경도나 강도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에 탄소가 들어가면 더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금속에, 그 다음에 한 금속에 소량의 다른 금속을 첨가해도 역시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는 이제 이거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 경도와 강도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제 합금이 대부분 경도와 강도는 커지는데, 합금이 되는 반대로 전기 전도나 열 전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상태도입니다. 상태도 첫 번째 이제 전율고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전율고용체는 어떤 A와 B라는 금속이 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A가 B 쪽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B가 A로도 완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상에서, 액상과 고상에서 어떤 비율로든지 고용체를 만들 수 있는 걸 보고 전율고용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율고용체 이제 상태도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요 상태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금속이고 여기가 B 금속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C 성분일 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C점에서 A의 퍼센트는 어딜까요? A의 퍼센트는 요만큼이 A의 퍼센트죠. B의 퍼센트는 요만큼이 B의 퍼센트고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했었죠. 자, 이럴 때 여기가 액체고 여기는 이제 온도축입니다. 온도축. 이거 온도축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체인데, 얘가 이렇게 쭉 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구간은 뭐냐면요, 이 구간은 고체하고 액체하고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체 플러스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 공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요 위에 선을 보고 요걸 보고 액상선, 요걸 보고 고상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액상선과 고상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열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 순수한 금속에서는 이 액상선과 고상선이 이렇게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도 내려다 이 온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액체가 고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응고가 된 거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걸어지면 요걸 요렇게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린 것이, 이것이 이제 상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완점에서는 이제 고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전부 다 액체고,
다 액체인데, 여기 되면 여기서부터 고체가 생기고, 여기 이 고체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밑으로 나가. 점점 이렇게 커지죠. 점점 커지다가 요 점이 되면 완전히 고체가 이렇게 딱 다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전율고용체인데, 전율고용체도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극대점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극소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표적인 금속이 뭐 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한율 고용체가 있는데요. 한율 고용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고용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걸 보고 한율이라 그래요. 아까 전율은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비율은 맞지만 고용대에 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한율 고용체인데, 이 한율 고용체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공정형이라는 게 있죠. 공정형.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한율 고용체부터 보면, 한율 고용, 아까 전율 고용체는 전체가 다 고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율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율 고용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한도까지 용해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쪽이 A 금속이라고 여기를 B 금속이라고 하면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생기는 상을 보고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고용체 알파와 뭐 고용체 베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두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 고용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정을 만드는데, 이 공정점에서 강도나 경도가 최대가 된다는 게 되는데, 공정이라는 얘기는 요겁니다. 액체가 이제 냉각할 때 기준이 따져보면요, 액체가 고체 1 플러스 고체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1이라는 얘기는 A라는 고용체, 그래서 알파 고용체 치는 거고, 고체 2라는 얘기는 베타 고용체. 그러면 이 고용체하고 이 고용체하고 전혀 다른 고용체죠. 그래서 상이 두 개입니다. 상이 두 개. 그래서 액상 하나가 고상 두 개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의 고상. 반대로 가열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두 개가 가열하면 두 개의 고용체가 액체를 하나로 이루는 거. 요게 이제 공정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점에서는 용융점이 가장 낮아져. 아까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아까 이쪽에 강도나 경도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겠죠. 근데 용융점은 낮아져요. 용융점은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 주철이 경우 FEC에서 이렇게 FEC에서 4.3%일 때 공정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용융점이 보통 1130도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공정점에서의 자유도가 0이 된다고, 요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문제 잘못된 거 설명드렸었죠. 자, 이거를 한번 그림을 놓고 볼까요? 그림. 그래서 상태도를 놓고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 요 그림을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요렇게 가는 형태가 공정 형태입니다. 공정 반응. 그래서 이 온도에서 여기가 액체인데, 액체가 여기가 이제 알파상 형태입니다. 이 알파상이라는 얘기는 요만큼까지만 고용체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까지. 반대로 이쪽 선은 여기까지가 고용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고용체를 보고 알파 고용체, 이쪽 고용체를 보고 베타 고용체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액체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의 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상은, 이거 상 보는 방법은요, 자, 요걸 잠깐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놓고, 이거 이제 상태도에서 상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의 상이 뭐와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알파라고 했고 여기를 베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을 뭐가 들어가는가? 이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선을 싹 일직선을 그어보세요. 일직선을 그을 때 여기가 만나지요. 여기가 만나지요. 여기가 만나는 게 뭐하고 만나죠? 알파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알파 적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나는 게 베타하고 만나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상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3번은 3번 같은 경우 여기다 선을 이렇게 싹 그어봐요. 그럼 여기가 만나는 게 뭐가 만나죠? 요거는 액체가 만나죠. 여기가 액체니까요. 액체가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액체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가 만나죠? 베타하고 만나죠. 베타하고. 그러면 플러스 베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의 영역은 액체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의 영역은 액체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쪽은 액체가 되고 이쪽은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그래서 이 구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쪽의 구역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 셈이죠. 그런데 그러면 요 구역과 요 구역의 차이가 뭐냐 이게. 자, 정확하게 요걸 다시 띄우고 보면은, 요거를 다시 이제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보면, 요 정확한 요 점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액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고용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쪽은 일단 이렇게 돼요. 이쪽은,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C3에서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액체가, 아까 여기가 액체 플러스 알파가 된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요 액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는 거죠. 액체가, 얘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알파가 일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별도로 알파가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 따로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에서는 아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내린다고 보면 액체 플러스 베타 상이 있고, 이것이 액체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가 되는데, 요 베타는 따로 있고, 요 베타 상은 따로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 상 하나, 그 다음에 베타 상이 별도로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베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도 요 알파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생긴 거 보고 초정이라 그래요. 초정. 처음에 생긴 거 보고 초정. 그래서 여기 보면 초정이 이렇게 돼 있죠. 초정.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가 이제 얘가 초정이 되는 거죠. 얘가 초정.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액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뀐다 그랬죠. 요건 보고 요건 이제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 그래서 이제 얘는 공정, 얘는 초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정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 C3에서의 그림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C3에서 여기가 지금 액체 플러스 고체죠. 액체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먼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알파는 그대로 있고, 액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요 알파 요것이 얘가 이제 초정이 되는 거고, 얘가 초정이고 얘는 공정상이 되는 거죠. 얘는 공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과 초정 알파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C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얘가 다시 하나의 완전 알파 고용체로 바뀌는 거고, 결국 뭐냐면 이것이 이제 얘가 그대로 커지는 거죠. 근데 C2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런 상이 별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정형은 두 개의 상이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공정은
공정은 액체 상태에서 두 개 S1 플러스 S2 이렇게 바뀐다. 두 개의 상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포정은 그게 아닙니다.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포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공정이라는 얘기는, 공정은 공자가 공유한다는 공자예요. 그러면 하나를 갖고 두 개로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포자는 포함한다는 의미거든요. 포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상이 하나의 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정을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포정은 어떻게 표현한다면요. 액체 플러스 두 개의 상이 하나의 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아까 공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이 두 개로 바뀌는데, 당연히 액체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고체 1, 고체 2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포정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데, 당연히 액체는 하나죠. 그러면 액체는 하나, 그럼 여기에 고체 1, 여기가 고체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결국은 액체 플러스 고체 1이 다른 고체 2로 바뀌는 반응이 바로 포정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보면 이렇게 됐죠. 액체 플러스 고용체 1이 전혀 다른 고용체로 바뀌는 거다 하는 거죠. 요 식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금 더 있는데, 요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쪽에서 요게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정 반응이 역시 또 FEC에서도 있거든요. FEC에서도 액체 플러스 델타 철이 감마철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액 이제 뭐 요게 포정 반응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 공정 반응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FEC에서 공정 반응도 나타나지만 포정 반응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요거를 그래프로 좀 더 표현을 하면요. 공정 같은 경우는, 공정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결국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이제 다른 상 S1, S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포정은, 이게 공정이라고 치면은, 전 포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포정은 요거 반대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액체 플러스 S1이라 그러면 여기가 S2, 여기가 하나의 상인 거죠. 여기는 하나의 상이 두 개의 상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액체 플러스 고체 하나가 이렇게 다른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반응이 바로 포정의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편정 같은 경우는 액체가 예를 들어서 편정은 일종의 용액에서 고산과 다른 종류의 용액을 동시에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즉 뭐냐면요, 액체가 고체하고 다른 형태의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L1인 셈이죠. L1이 고체로 바뀌면서 L2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즉 농도가 변하는 셈입니다. 일종의 상태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편정 반응이거든요. 이제 상태도상에서 보면 요쪽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L인데 요쪽의 성분하고 요쪽의 성분하고 성분이 조금씩 틀려요.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액체 하나가 액체 플러스 고용체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가 베타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알 수 있죠. 여기가 액체 걸리고 여기가 베타에 걸리니까. 그래서 액체가 농도가 틀린 액체 1 플러스 고체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편정 반응입니다. 그래서 편정도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가 L 플러스 L1, 여기 L1이고 여기가 L2 플러스 S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실용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완전 분리 형태인데, 그래서 거의 실용화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에서 그 납을 할 때 뭐 그럴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의 실용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석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공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전 고체와의 반응이에요. 아까 우리가 공정 같은 경우 있었죠. 공정은 액체가 고체 두 개로 바뀐다 그랬는데, 공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석은 고체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석자가 들어가면 전 고체와의 반응이에요. 아까 정자가 들어가는 반응, 여기 정자가 공정 반응 액체가 있었죠. 포정 반응 액체가 있었죠. 편정 반응 액체가 있죠. 그래서 정자가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액체가 있습니다. 근데 석자가 들어가면 액체가 없어요. 그럼 공석이면 어떻게 돼요? 공정이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역시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S1이라 그러면 여기는 S2 플러스 S3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때. 그래서 반응식이 어떤 고용체가 있으면 또 다른 고용체 하나, 또 다른 고용체 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액체라고 치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전율 고용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다시 이런 반응식이 있지요. 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없다고 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정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있어 갖고 여기서 이미 있어 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고체를 이루고 있었죠. 고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온도가 내려오면서 또 다른 고체하고 또 다른 고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알파상, 베타상,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마상 이러다 그러면 베타상이 알파 플러스 감마상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틀린 점이 고체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은 안 되는 게 있는데 포석 반응이 있어요. 포석 반응. 포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포정이 어떻게 됐었죠? 포정은 액체 플러스 액체 1 플러스 S가 액체 2로 이렇게 액체 2로 액체 2가 아니라 S2로 바뀌는 거죠. S2로 바뀌는 반응인데 포석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고체와의 반응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S1 플러스 S2가 S3로 바뀐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포석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한 거 반응 이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공정은 액체가 S1 플러스 S2 그 다음에 포정은 액체 S 플러스 S1이 S2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공석은 S1이 S2 플러스 S3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석 같은 경우는 S1 플러스 S2가 S3로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이쪽 방향은 냉각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이제 가열할 때죠. 이거는 가열, 이거는 이렇게는 이제 냉각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냉각할 때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중요하니까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짜가 들어갈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공짜는. 그래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공정 하나가 두 개, 공석 하나가 두 개. 포는 두 개 포함하는 거니까는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거라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자냐 석자냐. 정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액체가 어딘가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석자가 있을 때는 액체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고체의 반응인 셈이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금속관 화합물이가 있는데요. 금속관 화합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까 화합물은 금속과 금속 사이에 친화력이 아주 클 때 이렇게 발생되는 거라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Fe3C였는데 FE가 C하고 3대 1로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금속관 화합물이다 그러면 금속과 금속 사이에 또는 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친화력이 클 때 그때 간단한 원자비로 아까 Fe3C 같은 경우 3대 1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한 원자비로 이렇게 결합돼서
여기 성분 금속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독립된 화합물이다.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에서도 보면 Fe3C를 보통 시멘타이트 그렇게 표현하죠. 시멘타이트 상인데 이 시멘타이트는 또 Fe하고는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성질이 틀려진다. 그래서 이제 A와 B 금속이 원자량이 일정 정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결정 구조도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결정 구조를 갖는 중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AMBN 즉 뭐냐면 FEC 같은 경우는 FE3C 완여요. 근데 이제 1은 빼버리니까는 그러면 FE 결국은 3C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금속관 화합물이다. 자, 이 뭐 금속관 화합물의 특징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금속관 화합물 특징. 이제 뭐 특히 이제 중요한 것만 보면 이제 비교적 경도가 높다는, 매우 단단하다는 거죠. 경도가 높다. 그 다음에 용융점도 높다. 용융점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화합물에 비해서는 뭐 결합력이 약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온 상태에서 불안정해서 분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FE3C가 얘가 온도가 높으면 얘가 이제 분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대부분 매우 취약한 거죠. 잘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요거 부분만 이렇게 한번 요거 말고 2번, 3번, 5번, 요거 이렇게 7번 정도만 이렇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도를 보면 요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반드시 새로운 상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이 다 이게 금속관 화합물입니다. 여기 이제 금속관 화합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쪽 따로 이쪽 따로란 얘기예요. 이쪽 전혀 다른 반응, 이것도 다른 반응.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공정 반응, 이쪽이 공정 반응이 따로 나타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별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편정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공정이 나타나고, 여기는 공정이 나타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따로 이쪽 따로니까 여기는 공정, 여기서도 이거는 편정, 여기도 뭐 여기는 공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도하고, 그러면 상태도가 합금의 성질을 어떻게 미치느냐. 전율고용체일 경우는, 전율고용체는요 성분이 50대 50일 때, 결국 뭐냐면 전율고용체의 그 가운데에서, 전율고용체 아까 상태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죠. 이때 50대 50 정 가운데일 때, 여기가 A와 B가 50대 50일 때, 똑같을 때, 이때 이제 기계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50대 50일 때 그 강도도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있네요. 두 성분량이 50대 50일 때 경도랑 강도가 가장 크다. 이것이 이제 전율고용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정형 같은 경우, 자 여기 전율고용체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M금속, 여기가 B금속일 때, 요 가운데에서 변화가 가장 심한 거죠. 50대 50일 때. 그래서 경도와 강도는 여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연신율은 여기가 가장 낮고요. 전기 저항도 이쪽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가운데가. 그 다음에 공정형 상태도를 갖는 경우, 공정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저항이 이런 식으로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제 전기 저항 차가 틀리니까요. 이렇게 쭉 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의 성질은 결국은 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 그래서 보면 기계적 혼합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질도 성분 금속의 혼합비에 따라서 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대부분 보면은 강도나 경도가 이 공정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정이 뭐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공정이 요소가 나타났다 그러면 요 공정점에서 여기에서 강도나 경도가 그런 기기적 성질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용 한도를, 이거는 좀 고용 한도가 없는 형태, 이건 좀 고용 한도가 이렇게 있을 때, 고용 한도가 있을 때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 고용체 정의, 이제 고용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금속에 어떤 다른 금속이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하고 이제 소금하고 보면, 물 플러스 소금을 보면 소금이 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용체입니다. 그래서 고용체다 그러면 A 금속에 B 금속이 이렇게 녹아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요, 이 녹아 들어간 B 금속이 완전히 A 금속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A 금속을 보고 요걸 보고 용매라고 표현하고, 얘가 용매죠.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간 거 보고 용질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 들어가는 형태는 전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뭐 치환형이라는 게 있고 침입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칙 격자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환형 같은 경우 보면, 치환형은 그 용매 원자가 있으면요, 용매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용매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용매 원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용질 원자가 들어갈 때, 용질 원자는 좀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요 자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치환형입니다. 그래서 용매 원자의 결정 격자점에 원자가 용질 원자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이 치환형이에요. 자, 여기에 요 치환형과 침입형에 요쪽에 요거하고 요 전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전체하고는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아마 공지사항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형,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치환형 고용체는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치환형 고용체를 이루기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보고 흉-로사리 법칙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용질 원자하고 용매 원자가 크기가 비슷할 때야 돼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15% 이내일 때만 이렇게 치환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들어갈 때 이 자리가 이 원자나 크기 차이가 크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 격자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FCC다 그러면 얘도 FCC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질 원자, 용매 원자의 전기 저항차가 적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크면요, 크면 화합물을 이루어요. 크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크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 또는 뭐 원자과 효과를 하는데요. 그래서 용질의 원자가가 용매의 원자가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질의 원자가가 예를 들어서 뭐 2가다 그러면 용매는 1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가가 2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환형 고용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침입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침입형은 이걸 지우고, 자, 침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용매 원자예요. 용매 원자가 있으면 용매 원자의 사이에 용질 원자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이로. 그래서 용질 원자가 용매 원자의 결정 격자 사이,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비집고 들어가려면 얘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회가 아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원자가 모체, 그래서 용매 원자의 공간 격자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까 원자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금속 계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탄소라든지. 그래서 아주 그 원자 크기가 작은 비금속 계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사이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치환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예를 들어서 원자 크기가 비슷하고 결정 격자도 비슷하다 보니까 얘가 바뀌어 있나 안 바뀌어 있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침입형은 얘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뭐 일종의 힘의 분포가 좀 힘의 분포가 많이 훨씬 더 여기 있는 치환형에 작용되는 힘의 분포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매 격자의 변형이 치환형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있을 때 이쪽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뭐 고용 뭐 한도는 침입 원자는 비금속으로 이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아까 요거죠. 요걸 말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뭐 침입형이라는 거죠. 여기하고 요거 2번서부터는 이렇게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경차 형태가 있다, 그죠? 자, 여기 규칙격자형은 이것이 이렇게 고용이 될 때 치환 위치가 대부분 뭐냐면요, 치환형에서 나타나요. 규칙격자형은 치환형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뭐냐면 규칙적인 상태가 있을 때 보고 치환됐을 때 규칙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고 규칙격자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격자형이 나타나면 전기 전도도나 경도나 강도는 커지는데 반대로 연성은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놓고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용매 원자가 하얀 거고 용질 원자가 검은 거라면 지금 요거는 침입형은 요런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치환형은 이렇게 이거를 얘를 완전히 바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무질서하게 바뀌어 들어가 있는 거는 치환형인데, 규칙격자형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쫙 일정한 형태로 배열로 딱 바뀌어 있죠. 그래서 치환형인데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이거 보고 규칙격자형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개념 잡기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평형 상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는. 그래서 평형 상태도는 아까 조성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죠. 그러면 조성과 온도와 압력이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해당되는데 이 입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입도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율고용체 상태도를 갖는 합금의 경우 기기적 물리적 성질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변화가 큰가? 50대 50일 때라겠죠. 50대 50일 때 가장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도나 경도가 가장 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합금의 상태도에서 포정. 자, 포자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포자가 들어가면 두 개가 하나로 된다겠죠.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두 개 플러스 하나로 이렇게 따져놓고, 그 다음에 정자니까는 정자가 들어가면 어딘가는 몰라도 액체가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거든요. 이쪽이 온도가 왼쪽이 온도가 높은 쪽, 이쪽이 낮은 쪽이. 그러면 정자는 액체가 들어가려면 온도가 높은 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쪽에다 L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돼요? 그러면 고체 1, 고체 2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을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고상 플러스 X상이 다른 고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런 반응식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전율고용체의 합금 상태도가 아닌 것은, 전율고용체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죠?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겠죠. 이거는 공정형이죠. 공정형. 그래서 공정형 같은 경우는 액체가 여기가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뀌죠. 액체가 A 플러스 B 두 개로 바뀌는 형태. 이것이 이제 얘는 공정형이다. 그 다음에 FE3C 상태도에서 포정점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FE3C 상태도인데요. 여기가 액체니까 요렇게 나가는 점. 자, 우리가 이제 상태도 볼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영역은 요렇게 거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체에 있고 여기가 FE3C죠. 여기가 FE3C, 여기가 이제 감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델타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감마 플러스 Fe3C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고체 1 플러스 고체 2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죠. 공정.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 건 공인데 액체가 있으니까 정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응 보면 감마가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여기가 Fe3C죠. 그러면 알파하고 Fe3C.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 거니까 공. 근데 공인데 액체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고체가 또 다른 고체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공석 반응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까요? 어떻게 되나? 요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부분은 액체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죠. 델타.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감마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 일단 포자. 그 다음에 액체가 있으니까 정, 그렇게 되는 거죠. 포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정점에 해당되는 거는 B가 포정점이죠. 그래서 C는 공정, 여기는 공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입형 고용체를 형성하는 원소가 하는 거예요. 침입형 고용체를 하면 대부분 원자가 작은 비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규소가 해당되질 않겠네요. 규소가 해당되질 않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